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원 등록에 관련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 첫 시간. 수업은 2시간 이론하고 2시간 실기 할 예정이에요. 원래 지금 현재 우리가 원천징수에 관련된 실기 수업은 사원 등록 하나, 급여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 하나, 연말정산 하나. 시험에는 연말정산은 이제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얘랑 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얘랑 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때에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비중은 사원 등록이 조금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사원 등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 인적 공제. 제목에서 뭐 하나 좀 갖고 와볼게요. 요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 공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가지라는 말, 바가지. 바가지로 퍼낸다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소득을 퍼내는 작업을 인적 공제.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컵이 있다라고 하면 컵에 이렇게 눈금에 따라 세금이 계산이 돼요. 그런데 이만큼 물이 찼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얘가 뭐냐면 얘 이름이 뭐냐면 소득이에요. 이해가시죠? 소득이 이만큼 차면 세금이 요 눈금에 맞춰서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가 우리 소득세 구조예요. 이게 몇 단계냐면 8단계인 거예요. 8단계. 이 단계가 이해가시죠? 8단계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무엇이 들어온다? 바가지. 그래서 사람 때문에 바가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물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퍼내는 거죠. 물의 수위가 이렇게 낮아지겠죠. 이해가죠? 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이만큼 세금이 세이빙 되는 거죠. 이거를 인적 공제라고 합니다. 사람 수에 따라 바가지를 몇 번 퍼낼 수 있는 거예요. 1명, 1바가지. 이해가시죠? 2명, 2바가지. 3명, 3바가지. 이런 식으로. 물을 막 퍼내면서 소득을 쭉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이 세이빙 되는 겁니다. 그게 인적 공제예요. 자, 인적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여기 기본 공제. 또 하나는 추가 공제로 나누어져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누어져요. 근데 기본 공제는 무조건 150만 원이에요. 기본 공제는 무조건 150만 원. 금액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기본 공제는 무조건 150만 원이고 기본 공제 또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본인. 본인은 무조건 공제받아요.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 그 다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또 하나는 부양가족.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배우자는 나중에 우리가 사원 등록의 요건에서 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장애인 또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나중에 인적 공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즉 관계 나이, 소득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결론적으로 배우자는 얘를 안 보고 당연히 관계는 배우자니까 관계도 의미가 없죠, 사실은. 소득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관계와 소득만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명당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그냥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 공제 받을 거고, 배우자도 있으면 얼마? 150만 원 공제 받을 것이고, 맞죠? 300만 원이 될 수는 없죠? 배우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부양가족은 여러 명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15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고, 450이 될 수도 있지만, 다 150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추가 공제는 경장부한이라고 합니다. 경장부한. 우리 홈택스 순서는 경장부한. 제가 모르고 여기 작업을 부한경장으로 해놨죠? 부한경장. 부한경장. 이렇게. 부녀자. 여기에 무슨 단어죠? 여기에. 여자죠, 여자. 그래서 결혼한 여성만 돼요. 남자는 안 돼요. 일단 남자는 안 돼요. 남녀 평등에 조금 어긋나는 법이죠. 여자만 됩니다. 억울하죠? 저도 억울하다고 계속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딸딸이 아빠거든요. 합리적이다. 부녀자 공제는 남자는 안 돼요, 일단. 남자는 안 되고, 여자만 되니까, 기본적으로, 추가 공제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100만 원인데, 여자만 되니까 얼마 해준다고? 50만 원 해준다고. 아시겠죠?
여자만 해주니까 50만 원. 그래서 여자 중에서 결혼한 여성, 우리 반에도 지금 결혼한 여성분들 계시죠? 결혼한 여성분들은 무조건 50만 원 공제받습니다. 근데 얘가 본인에 한해서만 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추가라는 개념이 기본 공제가 되어야 추가 공제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만두를 사게 되면 옆에 하나 더 붙은 거 하나 사죠, 맞지? 이런 거. 얘만 얻어올 수 없잖아요. 무조건 하나를 사야 얘를 하나로 더 추가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공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기본 공제가 되어야 추가 공제를 해주는 개념인데 부녀자 공제는 본인한테만 따오는 거예요. 즉 배우자가 여자라고 부녀자 공제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양가족이 여자라고 부녀자 공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여자여야 본인만이 따먹을 수 있는 추가 공제예요. 부녀자 공제. 결혼한 여성은 일단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혼한 여성은 일단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혼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부양가족 앤드 세대주 이렇게 따져볼게요. 세대주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세대주가 되죠? 동사무소 가서 세대주 교체하시면 됩니다. 더 또 쉬운 방법은 내가 그냥 내 주소지를 예를 들어서 누나 집으로 옮기면 내가 세대주가 됩니다. 내 가족의 내가 세대주가 되는 거죠. 맞죠? 내가 그냥 세대주. 내가 세대주는 되는 건 되게 쉬워요. 동사무소에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부양가족이 있는 하면 부양가족이 얘죠. 그러니까 내가 본인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일단 세대주가 돼야 되고 부양가족이 한 명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 이해가시죠? 결혼 안 한 여성도 내가 우리 집안의 세대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통 집에 엄마랑 나랑 둘이만 있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세대주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바꾸시면 돼요. 내가 세대주로 바꾸고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엄마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50만 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세율 구간이 6%에 들어간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세이빙 되는 거냐면 3만 원 세이빙 되는 거예요. 3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과세액 표준 구간이 15% 구간에 있는 사람은 얼마 돌려받는 거냐면 7만 5천 원 돌려받는 거죠. 50만 원이니까. 내가 과세 표준 구간이 24% 구간에 있는 사람은 세금을 12만 원 세이빙 하는 거예요. 이 작업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단 조건은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3천만 원 이하가 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총 급여 빼기 근로소득 공제는 이거 암기하시면 좋다 그랬죠?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하나 더 적어볼게요. 총 수입 금액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필요 경비는 사업 소득 금액 거의 이런 식인데 소득 금액 이런 식인데 제가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슝슝슝슝슝슝슝 지우면 이 글자가 뭐죠? 이 글자가 뭐죠? 얘가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총급여 빼기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얘가 3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총급여는 3천만 원보다 많죠. 대충 5천만 원 근처까지 가요. 이해가시죠? 4천 몇백만 원 정도가 총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수익 금액은 더 많겠죠. 필요금 빼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외로 소득이 있는 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만 살짝만 기억해 놓으세요. 손가락. 자, 따라합니다. 부녀자. 자, 다시 손가락 풀시고 다시 시작. 부녀자. 자, 다시. 자, 부녀자. 자, 몇 천만 원? 머릿속에 넣었죠. 3천만 원. 이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실제적으로 신고를 하다가, 제가 이제 신고한다고, 이제, 흔히 말하는 잘난 체 하면서 컴퓨터 앞에 딱 이렇게 앉아 있었죠. 이해가시죠? 담배인데, 이제 의뢰인이 오셔가지고, 옆에 딱 앉아가지고, 제 거 신고해주세요라고 해서, 옆에 딱 앉아 있어서, 이해가죠? 근데 이분이 여성이었어요, 여성. 결혼한 여성. 이해가요? 그래서 내가 부녀자 체크하려고, 마우스에 클릭 딱 한 거지. 근데 부녀자가 체크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요? 내 머리에 땀이 올라오는
이분은 내보고 그러더라고. 왜 더우세요? 왜 부연자가 체크 안 되지? 결혼하셨죠? 결혼한 여성인데 왜 안 되지? 보니까 이분이 3천만 원 넘어온 거야. 그때 그런 충격을 한번 받고 나서 얘를 가득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녀자 아시겠죠? 부녀자는 조건이 결혼한 여성이고 3천만 원 이하야 되고 이런 거예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고 3천만 원 넘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국이 노래 불렀죠. 몇 남자가 있다? 한 남자. 그러니까 숫자가 뭐죠? 1이죠. 이해하죠? 그래서 100만 원 해줍니다. 100만 원. 여기는 무조건 150만 원인데 여기는 숫자가 좀 달라요. 부녀자는 50만 원이고 이 금액은 외우셔야 돼요. 한 남자가 있어요. 한 100만 원 알겠죠? 한 100만 원. 한 100만 원. 이거는 뭐냐면 얘는 이제 결혼한 여성의 의미는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얘는 배우자가 없어야 돼요. 조건이 일단 배우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어야 한부모가 되죠. 그럼 한의 의미는 배우자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 부모의 의미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를 직계 존속이라고 해요. 직계 비속이라고 해요. 존속이라는 말과 비속이라는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영 씨 결혼했어요? 결혼 안 하신 분이 다정 씨 결혼했어요? 그러면 다정 씨 부모님 존재하세요? 네. 부모님 존재한대요. 존속. 자녀 있어요? 없어요? 비어있죠? 비속.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부모님 존재한다. 존속. 자녀 비어있다. 비속.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말이 달라요. 내가 세대주의고 부양가족은 존속이도 되고 비속이도 되고 이 상관없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 배우자가 없고 아시겠죠? 무조건 비속이 있어야 돼요. 시험에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속 아시겠죠? 비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있어야 100만 원을 받을 때. 단 얘도 지금 뭐라고 제가 조건 걸어놨죠?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 추가입니다. 본인에 추가입니다. 본인의 추가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죠 이거는. 그리고 이 두 개가 중복이 안 돼요. 중복이 된다면 중복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결혼해야 되고 얘는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 이러니까 맞죠? 결혼한 여성이라는 표현을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중복이 되면 이런 경우에 중복이 될 수가 있겠네. 중복이 되면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유리한 쪽으로. 아시겠죠? 유리한 쪽으로. 경로자는 나이가 몇 살이 경로자일까요? 70세. 경로자는 70세 이상을 경로자로 합니다. 이게 세법이 계속 바뀌었어요. 55세에서 60세에서 65세에서 70세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경로자. 되십니까? 70세. 경로자도 100만 원. 뭐 어떻게 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 70세 이상. 장애인. 제가 한번 보여드렸나요? 인. 자, 숫자 뭐 보여요? 이게 20 보인다면 안 되지. 200. 장애인 공제 얼마? 200만 원. 장애인은 좀 더 해줘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금액이 시험에 이론으로 나옵니다. 이론으로. 부녀자 공제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경로자 100만 원. 근데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동사무소에 신청한 장애인. 그 장애인을 뭐라고 하냐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만 알고 있는데 사실상 세법에서는 장애인을 3명으로 분류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자,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뭐 국가의 이제 군인들이 좀 이런 사태가 많죠. 국가유공자. 세 번째는 중증 환자. 중증 환자라면 가장 대표적으로 암 환자들. 중증 환자는 우리 원무과 있죠. 원무과에 가서 장애인 등록증 뽑아주세요 하면 뽑아줍니다. 그때 받을 수가 있죠.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누락할 수가 있죠. 누락하면 5년 전 것까지 내가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신고하면 돈이 언제 들어오냐고요? 오늘 수정신고하면 30일 이내에 돈이 들어옵니다. 오늘 신고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장애인 하면 요것만 알고 있는데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중증 환자도 포함이 된다. 또한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장애인을 딱 하면 3가지가 떠요. 그럼 내가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적 공제는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 두 가지. 하나는 기본 공제, 또 하나는 중화 공제. 자, 기본 공제는 무조건 얼마? 150만 원. 기본 공제는 몇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가지. 하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자, 추가 공제는 몇 가지로 나눠진다? 네 가지. 부한경장. 부 얼마? 50. 한 얼마? 100. 경 얼마? 100. 장 얼마? 200.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적 공제, 사람을 퍼낼 수 있는 공제가 됩니다. 인적 공제. 이거를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뭘 앞으로 뭐라 해? 인적 공제라고 하지, 맞죠? 인적 공제. 인적 공제입니다. 예, 우리가 사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적 공제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세 가지의 조건, 세 가지, 요거를 엔드 관계입니다. 엔드 관계. 예, 관계, 나이, 소득이 전부 다 통과되어야 내가 인적 공제가 가능하게 돼요. 예, 이게 관계, 나이, 소득. 앞으로 제가 얘를 숫자로 이야기할 거예요. 숫자로. 1번 하면 관계, 2번 하면 나이, 3번 하면 소득. 근데 이거 살짝만 이렇게 놓으세요. 금액. 정확한 용어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에요. 소득 금액. 소득 금액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총급여 빼기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 맞죠? 요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 요 세 번째를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 어려운 것이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관계나 나이는 상당히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칠 때 보면, 예, 1인물이 있고, 2명, 3명, 4명, 5명 중에서 인적 공제, 즉, 지금 이제 인적 공제가 가능한 사람을 입력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얘를 걸러내겠죠. 걸러낼 때 따지는 것이 1번, 2번, 3번을 따집니다. 첫 번째, 관계 안에 들어오는가. 두 번째, 나이 조건에 만족하는가. 세 번째, 소득의 조건에 만족하는가. 이건데, 얘가 좀 어려운 거죠. 요거를 제가 특이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암기시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여기는 여기는 와이프. 하트 안 넣으면 때릴까 싶어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요. 액션을 좀 넣어볼까? 네. 한 방에 가버리네. 클릭. 여기 자녀 맞죠? 뭐 한 방에 가네. 여기만 됩니다. 관계가. 자, 이거 따져볼게요. 내 부모님 맞죠? 여기는 뭐라고 하죠? 내 입장에서 여기는 뭐라고 하죠? 장인어른이죠. 맞죠? 여기는 장모님 이렇게 맞죠? 장모님. 내 와이프의 남동생. 처남의 아내. 저기요. 부모님은 처남댁이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처남댁. 나의 여동생. 누나 해볼까요? 누나의 남편. 매형, 맞죠? 여동생의 남편. 매제랍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형제되죠. 이해갑니까? 누임의, 그래도 되나 봐요. 여기는 누구죠? 자녀, 맞죠? 여기는 누구죠? 자녀의 배우자를 뭐라고 하죠? 나쁜 놈. 사위, 맞죠? 사위. 땡땡 서방, 이렇게 부르죠, 맞죠? 여기를 뭐라죠? 손자, 손녀. 여기는 누구죠? 이렇게 결혼한, 그거 낳은 애들? 조카. 이러죠? 얘네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죠? 아저씨. 삼촌, 이래야 돼요, 삼촌. 여기도 자녀. 이해가죠? 근데 이 관계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런데, 관계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요렇게, 지금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연마정산 할 때, 나는 조카를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조카를 공제할 수가 없고, 나는 매형을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처남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녀를 공제할 수가 있고, 나는 사위를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손자, 손녀를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문제에서 관계 때문에 어렵게 나오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매형을 공제할 수 있어요? 없죠? 매형은 나를 공제할 수가 있나요? 자, 처남이 나를 뭐라 부르죠? 매형이라 그러죠. 맞죠? 나는 처남을 공제할 수 있잖아. 처남은 나를 공제할 수 없고요. 이해갑니까? 나는 처남을 공제할 수가 있지. 왜 이런 관계가 생기냐면 나하고 와이프가 무촌으로 묶여 있거든요.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보니까 여기가 형제 자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고, 나는 장애어른 공제할 수 있나요? 있죠. 장애어른 나를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는 장애인어른을 공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위를 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공제가 안 돼요. 이해가요? 쌍방에서는 무조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직계비속이 아래라고 했죠.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다 뭐인 경우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아시겠죠? 또 하나 더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관계랑 상관없이 돼요.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예외로. 기초수급자를 내가 부양한다면 얘는 관계와 상관없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는 이렇게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관계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나이는 상당히 간단해요. 나이는 2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면 돼요. 여러분들 이 조건에 만족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사이에 있으니까 나이 때문에 대부분 튕겨요. 20살 딱 되는 순간이 언제죠? 20살? 대학생인가요? 대학생이 되면 이제 인적 공제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맞죠? 근데, 그래서, 이 나이를 보지 않는 사람이 누구랬죠?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 여기까지 조건은 되게 간단해요. 배우자, 20세 이하여야 한다는 거는 20세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됩니다. 20세 되고요. 60세도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구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냐면 21세부터, 맞죠? 21세부터 59세까지 안 되는 겁니다. 21세부터 59세까지 인적 공제가 안 돼요. 세 번째,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 소득금액인데요. 소득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실제적인 단어는 소득금액이 됩니다. 일단 원칙,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가 됩니다. 자, 원칙부터 한번 가볼게요. 소득금액 합계액이, 자,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금액 더하기, 퇴직소득금액 더하기, 양도소득금액을 말한다. 종태양으로 분류한다, 맞죠? 그래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내가 이번 달에 1월에 퇴사를 했는데 그때 종합소득금액, 즉 근로소득금액은 30만 원이고 그때 내가 퇴직소득금액은 80만 원이야 라고 한다면 이 두 개 합해서 100만 원 넘었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일단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100만 원까지 돼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101만 원부터 안 된다.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아요. 101만 원부터 안 된다. 달마시안 몇 마리죠? 101마리. 자, 달마시안 101마리. 101부터 안 된다. 알겠죠? 101부터 안 된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종합소득금액 30만 원이고 뭐 예를 들어서 퇴직소득금액이 70만 원인 자,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은 되는 거예요. 알겠죠? 100만 원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단 원칙은 이건데 제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타 소득이라는 놈과 또 하나는 근로소득이라는 놈이 예외로 가져요. 기타 소득은 사실 예외는 아니에요. 기타 소득은 예외는 아니고 그냥 맞는 말이에요. 기타 소득의 조건 중에서 이제 분리과세가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단어가 있죠. 양도소득은 시험이 안 나, 그 연금소득은 시험이 안 나요. 기타 소득만 먼저 따져보면 그럼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이제 분리과세라는 용어를 한번 볼게요. 분리과세란 이제 흔히 말하는 완납된 겁니다. 세금이 완납된 거예요. 이게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세금이 완납됐으면 다시 세금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완납됐으므로 분리과세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화이트로 지우세요. 지우면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아내의 그 소득이 뭐냐면 일용직이에요. 아내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에요. 아시겠죠? 일용직이 분리과세의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일용직으로 얼마 벌었냐면 4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내를 인적 공제할 수 있는가? 자, 우리 조건 볼게요. 1번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안에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관계 안에 들어오죠. 맞죠? 자, 두 번째 아베마입니다. 아베마. 소득 봐요, 안 봐요? 아니, 나이 봐요, 안 봐요? 나이 안 본다, 맞죠? 세 번째, 소득이 돼야 안 돼요? 자, 일용직은 뭐 하라 그랬죠? 지업부지, 뭐. 그러면 아내는 소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된다, 이해가요. 아내는 인적 공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나오면 지우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용직 근로소득.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복권 당첨 소득. 복권으로 내가 10억을 받아도 인적 공제는 대상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리과세가 나오면 지우면 된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애가 일용직은 그냥 지우면 되고요. 복권은 그냥 지우면 되는데 기타 소득 금액은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지우면 되냐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우시면 돼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우시면 돼요. 요걸 일단 외우세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우면 돼요. 자, 지우는 거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일용직 근로소득 지우시면 되고요. 복권 지우시면 되고 또 다른 분리과세가 있을 수 있지만 요거 일용직 근로소득 지우면 되고 복권 지우면 되고 만약에 그분이 아내가 뭐 기타 소득 금액이 280만 원이다 이러면 지우면 돼요. 그러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면 돼요. 이해가시죠? 근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얘가 이제 표현상 기타 소득 금액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면 제가 이 세 번째 있다라고 해서 표현을 3번이 300만 원 이하면 지우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이 300만 원 이하이면 지우면 돼요. 자, 일단 하나 외우셨어요. 분리과세는 지우면 돼요. 분리과세는 지우면 돼요. 아까 다시 이야기했던 일용직도 있고 복권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계산해서 지워야 돼요. 어떻게? 3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우시면 돼요. 그런데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총수익 금액에 필요경비를 60% 주는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총수익 금액에 60% 주는 그 공짜로 필요경비를 주는 기타 소득이 뭐냐면 공원주인 지산에서 왕자 반대가 뭐죠? 공주죠. 공주는 80% 주고요. 공주는 80% 주고 원인 지산은 60% 줘요. 시험에는 통상적으로 60%짜리가 잘 나옵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닌데 시험에는 원인 지산이 나와요. 즉 원고료, 인적 용역, 지상권, 지역권, 산업재산권 1, 2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대여 및 양도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그 중에 특히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 인적 영역 얘가 잘 나옵니다. 인적 영역을 봤을 때는 몇 퍼센트 준다고요? 60%. 얘가 60%를 주면 얘를 역산해서 추적하면 기타 소득은 750도 돼요.
자, 이게 사실은 변수가 많아요. 공주가 나올 수가 있고,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고, 60%안 주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시험에는 통상 인적 영역이 잘 나와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 300이라는 말은, 총 기타 소득 750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기타 소득이 750이면 60% 경비 처리해 주거든요. 450 빼고 나면 기타 소득 금액이 300이 돼요. 자, 결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분리과세는 일단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일용근로직, 또 하나는 복권, 또 하나는 3번이 300만 원 하던지, 3번이 300만 원 하던지, 아니면 기타 소득 금액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 얼마까지? 750만 원으로 외우든지 둘 다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이라는 말과 기타 소득 750만 원이라는 말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기타 소득 금액 300이라는 말과 기타 소득 750만 원이라는 말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같이. 자, 지금 여기 살짝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50만 원이 붙어 있어요. 50만 원. 여기는 50만 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한쪽에 50만 원 붙어 있어요. 자, 기타 소득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죠. 기타 소득 금액 300이라는 말과 기타 소득 금액 300이라는 말과 기타 소득 750만 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총수익 금액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암기해야 될 거. 자, 두 번째 암기해야 될 것이 요겁니다. 시험에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 없겠지만 과거에는 총급여액 빼기 요거 필기하지 마세요. 근로소득 공제가 과거에는 얘가 몇 %였냐면 얘가 80%였어요. 과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근로소득 금액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 얘가 500만 원 이렇게 넣으면 58에 40에서 400만 원을 경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되니까 요 조건에 만족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였어요. 그 당시에는 총급여의 500만 원인 자는 또는 근로소득 금액 100만 원인 자와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총급여 500만 원인 자는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도 하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어요. 총급여 500만 원이라는 말을 조금 더 제가 부풀려 볼게요. 내 아내가 1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갔는데 월급이 얼마였냐면 100만 원이었어요. 내 아내가 급여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개월 정도 일을 하고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해에 얼마 받은 거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받았죠. 그러면 나는 아내를 인적 공제할 수 있는가? 내 아내의 총 급여가 얼마죠? 500이죠. 그래서 내가 아내를 인적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일반적인 사람은 소득 금액이라는 단어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단어와 소득 금액이라는 단어를 구분 잘 못해요. 학습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르다는 거 알죠? 근데 이 단어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인 자, 100만 원 이하인 자, 이 말이 되게 알려져 있어서 금방 내 아내가 5개월 동안 5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적 공제 안 된다고 빼요. 이해 갑니까? 그런데 인적 공제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소득 100만 원이 아니라 소득 금액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득 금액이라는 말과 소득이라는 말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총 급여 500만 원 받으면 인적 공제가 가능했었어요. 이해가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얘를 70%로 다운시킵니다. 얘가 70% 다운되니까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얘가 500만 원이 되고 70%가 얘가 얼마 되죠? 5, 7에 35. 350만 원이 빠지는 거죠. 그때 얼마가 되어버렸어요? 100만 원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되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많이 좀 개편이 됩니다. 난리 났어요.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까? 옛날에 1900, 500만 원까지 해줬는데 지금은 500만 원 안 되잖아. 이래 해가지고 그냥 허용해줘 버렸어요. 그냥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요거 150만 원까지 허용해줄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150만 원까지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만이 150만 원,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라는 말은 1900 얼마란 말하고 똑같아요? 500만 원이란 말과 똑같아요. 이 말과 이 말이 똑같고요. 이 말과 이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건은 딱 두 개예요. 요거랑 요거를 외우시면 돼요. 자, 한번 외워볼게요.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 300만. 요거 외우시고, 맞죠? 요거 메인으로 외우시고, 또 하나 메인으로 외울 건 요겁니다. 총 급여 얼마? 500. 요거 일단 외우세요. 시험에는 지금 네모한 게 더 잘 나와요. 기타 소득 금액 300. 이게 더 잘 나오고, 총 급여 500. 얘가 더 잘 나와요. 시험에는 얘가 더 잘 나와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고요? 기타 소득 750이라는 말과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쪽에 50만 원 붙었죠. 얘도 한쪽에 50만 원 붙었어요. 한쪽에 50만 원 붙었어요. 50만 원이 양쪽에 들어오지 않아요. 메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으면 좋겠는 게 요거 하나.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요거 하나 외우시고, 총 급여 500만 원. 요거 하나 외우시고. 요거랑 똑같은 거. 기타 소득 750만 원.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 요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또 우리가 문제 한번 돌입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요 페이지는 이렇게 적고 갑니다. 중요. 요래 또이 요래 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뒷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1에 대한 이야기고, 자, 소득금액 2.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근로소득 비과세 400 포함 900만 원. 근로소득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에서 빼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빼고 나면 얘가 총급여예요. 총급여가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우리 외웠어요? 500까지 가능하다고 외웠죠. 근로소득이 얼마라고요? 900인데 비과세가 얼마라고요? 400이면 총급여가 얼마가 되죠? 500이 되죠. 인적공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근로소득 900이라는 말은 내가 한 달에 뭐 300, 300 세 번 받았다고 치고, 맞죠? 300, 300, 300 받아도 그 중에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있다라면, 뭐 사실은 분리과세가 있을 리는 없고, 분리과세는 지우면 되니까, 비과세가 있다라고 치면, 비과세를 뺀 나머지가 500이면 돼요. 일단 총급여가 500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까지 나오면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죠. 맞죠? 일단은 우리는 머릿속에 요거 가득 암기를 합니다. 알겠죠? 총급여 500만원, 근로소득 금액 150만원 이하인 자는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1번 조건이 뭐라고요? 관계. 2번 조건은 나이. 3번 조건은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맞죠? 그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상원 등록의 이론 거의 다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분리과세가 나오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자, 분리과세 뭐였지? 이거? 일용직. 또 하나는 복권. 또 하나는 기타소득 300만 원까지. 맞죠? 요것이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선택적 분리과세지만 분리과세. 정리하면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가 원칙으로 일단 생각하시고,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가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뭐 사업소득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양도소득 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제가 언급 안 한 거는 무조건 100만 원. 언급한 거 딱 두 개예요. 기타소득하고 근로소득만. 맞죠? 기타소득하고 근로소득. 기타소득 750도는 기타소득 금액 300. 이 빨간색인 이유가 얘가 시험에 더 잘 나오니까. 1900, 500도는 근로소득 금액 150. 얘가 빨간색인 이유는 얘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얘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리가사가 나오면 삭제하고 고민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삭제해버리세요. 그냥 화이트로 찍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했던 겁니다. 부녀자 공제 얼마? 50만 원. 헷갈리면 여자만 되니까 반만 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100만 원 맞죠? 경로자는 그냥 100만 원. 장애인은 얼마? 200만 원. 아까 제가 요 설명을 좀 놓쳤는데요. 얘는 본인만 가능하고 얘는 본인만 가능하고 얘는 모두 됩니다. 모두라는 말은 배우자도 되고 부양가족도 되고 나도 되고 얘도 모두 됩니다. 그리고 중복공제가 됩니다. 자, 중복공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기도 하고 아내가 없고 직계 비속이 있고 여자야 이렇게 돼서 이해가요? 자, 이제 복잡하게 걸렸죠. 그럼 나는 일단 기본공제 얼마 받죠? 150. 70세 이상이니까 얼마 또 받죠? 100. 장애인이니까 얼마 받죠? 200 받죠. 맞죠? 아내가 없고 직계 비속이면 얘를 뭐라고 하죠? 한부모 공제죠. 맞죠? 그럼 100. 부녀자 공제는 중복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이해합니까? 한부모 공제는 남자도 돼요. 남자도 돼요. 그래서 내가 150에 100에 200에 100이니까 엄청나게 받죠? 우울하겠죠? 70세 이상의 장애인의 아내도 없고 직계 얼마나 우울합니까? 맞죠? 직계 비속은 또 나이가 몇 살 이해야 돼? 20세 이해야 돼. 나는 70세 넘었는데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이 있어야 돼. 맞죠? 요런 사태 벌어집니다. 결혼을 늦게 하니까. 맞죠? 결혼 늦게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부녀자 공제. 수업했던 거 정리해 놓은 겁니다. 50만 원 가능하고, 누구만 가능하다고? 본인만 가능하고, 소득금의 합계액이 얼마 이하인지? 이제 여러분들 이 단어 이제 이해했죠? 소득금의 합계액이라는 말을 이해하셨죠? 소득금의 합계액. 그러니까, 소득 금액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종태양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이렇게 알겠죠?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결혼한 여성, 부양가족 있는 세대죠. 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갖고 한부모 공제와 동시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로 한다. 한부모 공제는 또 뭐냐? 수업했던 거 정리합니다. 100만 원 가능하고 얘도 본인만 가능하고 일단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 배우자가 없는 방법은 결혼 안 하면 배우자 없는 거고 맞죠? 그리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뭐 사별이나 이혼을 하면 없는 거죠. 맞죠? 없는 거고 그래도 직계 비속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입양도 직계 비속이 들어갑니다. 입양도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있어야 한다. 부녀자와 동시에 안 됩니다. 부녀자와 동시에 안 되기 때문에 동시인 경우는 여전히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로부들이 얼마죠? 100만 원. 나이 몇 세? 오케이. 얘는 본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중에 우리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세액 공개라는 게 있어요. 의료비에서는 아직까지 65세 이상을 경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70세인데 의료비에서는 65세로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공제 얼마? 200만 원. 누구나 가능하다. 조건 세 가지를 했죠. 국가유공자도 있고 중증 환자도 장애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 공제. 지금까지는 소득 공제예요. 이제 소득 공제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조금 내용만 조금 이해하시면 이제 요런 그릇 안에 이제 소득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소득이 이렇게 잡히면 이 소득 공제라는 놈은 바가지가 넘어와서 퍼내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게 있죠. 맞죠? 소득이 줄어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눈금이 있으면 그 눈금에 따라 세금이 산출됩니다. 산출됩니다. 이해갑니까? 세금이 뭐가 산출된다고요? 세금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얘를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산출되는 애를 또 어디에 집어넣냐면 요 또 그릇에 집어넣습니다. 요 그릇에. 얘 차겠죠, 맞죠? 얘가 뭐가 찼죠? 얘는 소득이 찬 거고, 얘는 뭐가 찼죠? 세액이 찬 거죠. 이해갑니까? 세액이 찼는데 또 뭐가 날라오죠? 바가지가 날아오죠. 바가지라도 또 퍼내겠죠. 이해갑니까? 얘를 무슨 공제라고 한다?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퍼내는 거고요. 소득은 소득을 퍼내서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효과는 똑같은데 어느 게 유리한지는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일어나고 가끔씩 빅스비가 반응을 합니다. 개인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액공제예요. 아까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예요. 인적공제, 소득공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제가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한다고 하면 이렇게 쭉 쪼갭니다. 연말정산 이렇게 쪼개면 우리 연말정산 서류라고 할게요. 이쪽은 다 소득공제예요. 이쪽은 거의 다 소득공제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쪽은 다 세액공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얼마만큼 하느냐, 세액공제 얼마만큼 하느냐라는 지금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만 잡고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국민연금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여러분들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렇게 구분 안 했죠? 구분 안 했는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고 원래는 소득공제가 많았는데 이쪽으로 세금이 많이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로 많이 이사간 상황. 그 중에 지금 인적공제 때문에 발생되는 세액공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자녀세액공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있죠? 7세부터 20세 이하까지. 주영씨 결혼하셨다고 했으니까 자녀는 아직 없고 혜경씨 결혼하셨죠? 자녀의 나이는 5살. 5살은 여기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왜 못 받냐로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1세부터 6세까지는 매월 10만원씩 받아요. 명칭을 정확하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1세부터 6세까지는 매월 10만원씩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못해요. 근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7세보다 적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된다고요? 7세부터 20세까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나이 제한이 없는 사람이 하나 더 있죠. 장애인. 만약에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7세부터 무한대예요. 알겠죠? 7세부터 무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명이면 얼마 세액 공제해준다? 15만원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2명이면 15만원, 15만원 공제해줍니다. 3명이면 15에 15에 추가로 얼마씩? 30만원씩 더 해줍니다. 이해가시죠? 7세부터 20세니까 최대 13년 해주는 거네. 맞나? 14년 해주는 거네. 14년 해주는 거네. 맞지요? 최대 14년 해주고 혹시 장애인이라면 무제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째 얼마? 15만원. 둘째 얼마? 15. 저는 지금 자녀가 하나는 6학년이고 하나는 중3이에요. 그러니까 15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5 받고 있다. 15 이해가요? 15 하다가 첫째가 드디어 뭐가 되는 거야? 20살 넘어보는 거야. 그러면 15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게다가 둘째까지 가버리면 또 15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만약에 소득이 똑같다 그러면 세금이 30만 원 늘어나는 격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녀가 대학생 이상의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급여 수준이 어떻게 되죠?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이때쯤 돼서 자녀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분들의 세금은 장난 아니에요. 세금만 1,0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빠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리고 세택 그런 것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세금 되게 많이 내요. 4명 이상은 일단 추가 얼마씩 된다? 30만 원씩 된다. 자녀 세액공제 일단 하나 더 있고 또 하나 출산 입양 세액공제. 얘는 일회성에 한해서 한 번만 해줘요. 한 번만. 언제? 태어날 때 또는 입양할 때. 태어날 때는 0세죠. 첫째가 태어나면 얼마 해준다고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첫째를 태어났다. 첫째가 태어났어요. 첫째가 태어나올 때 이쪽에 뭐 들고 나와요? 30만 원 들고 이쪽에 얼마 들고 나와요? 15만 원 들고 나온다고. 이해가요? 첫째가 딱 태어날 때 엄마 30만 원, 15만 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하고 태어나요. 이해갑니까? 그럼 둘째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고?
엄마, 15만 원 받으세요. 나는 50만 원 들고 나서. 이해가시죠? 50만 원. 셋째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나는 30만 원과 얼마? 70만 원 들고 나와요. 이해가죠? 네,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셋째 태어나면 대박이죠? 세금 일단 얼마 딱 주는 거야? 100만 원 빡 줍니다. 100만 원 빡 주죠. 아, 올해 우리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애 하나 나올까? 그건 안 된다, 맞죠? 네, 10개월이 걸리죠. 이 계획을 내가 성사시키려면 1월달이나 2월달에 계획을 세우고 12월 31일 되기 전에 얘가 나와야 이게 성공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근데 이건 대부분 이제 30만원, 50만원, 70만원의 의미는 딱 일회성입니다. 한 번 딱 해주고요. 입양은 영세가 아니죠. 7세를 입양할 수도 있고, 뭐 중학생을 입양할 수 있잖아요. 입양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를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걔를 클릭해서 내가 30만 원 받을지, 50만 원 받을지, 70만 원 받을지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은 되게 어려운데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13월의 월급. 13월의 월급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를 우리가 다 하는 거죠. 이 원천징수를 이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원천징수를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다가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의 세금은 얼마라고 결정이 되냐면, 200만 원으로 세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200만 원 결정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300만 원 원천 징수했다가 세금이 200만 원 결정됐잖아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0만 원의 환급이 발생되죠. 그러면 반대로 이해해 볼게요. 이 사람은 세금 얼마 낸 거죠? 200만 원 낸 거예요. 결론은.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A라는 소득이 5천만 원인데 A라는 사람의 소득이 5천인데 원천 징수 300만 원 당하고 결정세액이 200만 원에서 세금이 환급받았어요. 100만 원. 이렇게 받았고, B라는 친구는 5천만 원의 소득인데, 이 원천징수 하는 기준이 뭐냐면, 간이세액표라고 있어요. 아까 한번 보셨죠?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통해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간이세액표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세로축은 소득이고, 가로축은 인원수예요. 부양가족 인원수. 이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천징수가 적어요. 근데 B는 결혼도 하고, 부모님 계시고, 자녀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원천징수 자체가 100만 원밖에 안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원천징수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결정이 얼마 됐냐면 200만 원이 세금이 결정된 거죠.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죠? 100만 원 토해내야 되죠. A하고 B에 대하는 과관입니다. 야, A 너 어떻게 됐어? 야, 나 100만 원 돌려받았어. 아, 나는 100만 원 토해냈는데. 안 되겠네. 병신아, 내가 오늘 술 쏠게. 이러죠. 이 결론은 둘 다 세금은 똑같은데, 맞죠? 우리 관심사는 이쪽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봐도 여러분들 결정세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것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13월의 월급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받는 구조로 국가가 만들어놨어요. 세법 구조를. 그런데 얘를 줄였어요. 박근혜 정부 때 줄였더니 토해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보셨죠? 내가 연말정산하고 나서 세금 토해냈다고. 세금 토해낸 이유는 사실은 원천징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원천징수 더 느려서 해. 무슨 말인지 얘기하세요? 그럼 더 적게 하면 적게 하고 그냥 지금처럼 하려면 하고 나중에 환급 많이 받으려면 원천징수 많이 하면 되지 뭐. 120% 해야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이게 뭐죠? 조삼모사죠, 조삼모사. 그냥 숫자만 바꿨을 뿐인데, 그냥 조용해져 버렸어요. 진짜 의미 없는 법입니다. 의미 없는 법. 그래서 회사 가면 소득세 적용률을 물어보도록 되어 있어요. 직원에게. 몇 퍼센트 소득세 적용할까요?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막 일괄적으로 100% 이렇게 하고 마는데, 환급을 많이 받게 하려면 1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게 있고, 참고로 출제된 문제 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본인 되죠? 배우자는 1관계요건에 들어갑니까?
2. 나이 봐요, 안 봐요? 3.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되죠. 오케이. 자, 됩니다. 자, 1. 직계존속, 여기 위로가 직계존속이다. 맞죠? 자, 직계존속은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오케이. 나이는 65세 이상이면 되죠. 나이는 60세 넘으면 되니까. 되고. 3번, 소득 돼요? 오케이, 되고. 자, 22세, 이건 답 나왔죠? 어디에 걸렸죠? 이건 안 보니까. 2번에 걸렸죠? 2번에 안 되죠.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유, 복잡해. 다음 중 자녀 세액공제. 오케이.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답 보고 갈게요. 답은 4번입니다. 내용이 이제 그건데, 한 명은 15, 두 명은 30, 세 명은 30에 추가 30. 이제 그 말이고요. 출산은 처음부터 50만 원이 아니라 첫째 얼마죠? 30, 그 다음 50, 다음 70.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아래 빈칸 기억 니언에 알맞은 것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기본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인적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진다. 자, 기본공제 이해가시죠? 요 이야기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또 뭐죠?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렇게 나눴죠. 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지금 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70세 이상인 사람 한 명당 연 얼마? 70세 얼마? 100만 원. 이해가죠? 장애인은 얼마? 200만 원.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인지 외우셔야 돼요. 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고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누어진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한 명당 150만 원 맞나요? 맞지요.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했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는 얘가 이어야 얘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닌 자는 당연히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맞죠? 총 급여가 100만 원 초과인 배우자는 총 급여는 얼마까지였죠? 500만 원까지였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까지. 총 급여가 500만 원 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죠. 맞죠? 100만 원 되죠. 500만 원까지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게 X지, X.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면 근로소득 공제는 얼마죠? 150 땡. 근로소득 공제는 70%를 했잖아요. 5, 7에 350이죠. 얘가 답이 되려면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이냐 라는 답이 돼야죠.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이냐. 근로소득 공제는 35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라는 그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원 등록에 대한 이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